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깜짝 뉴스가 나왔죠. 이거 꼭 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또 밤새 인하를 해가지고 이제 제로 금리가 됐고요. 다시 2015년, 16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다시 빡세게 실시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일단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요. 일단 내용 자체는 호재입니다. 내용 자체는 호재예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고 이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걱정했던 거는 월요일 날 갭 상승이 어마어마했던 거를 사실 좀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코스피는 보니까 갭 상승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이게 제가 기대한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너무 갭 상승 폭이 커가지고 장중 내내 쳐맞는 걸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갭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옵션 쪽을 보시면, 이런 때는 선물 쪽보다도 콜옵션 쪽을 보시면은 이게 진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선물은 평상시 그 보도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긴 봉들이 나와갖고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데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콜옵션 쪽은 평상시 보던 그 봉 길이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뭐 익숙하고 좀 보기 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을 테스트해야 돼요. 이 부분을 어제가 아니고 13일 금요일 날 나왔던 저점 부분에 대한 테스트, 요날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양봉에 대한 지지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오늘 테스트해야 됩니다. 다행히 시초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시초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오늘은 개파락 출발해서 이렇게 오늘 양봉 쭉 올라오는 거, 선물도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 쭉 올라오는 시나리오가 좋았는데, 근데 어쨌든 일단은 뭐 갭상승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거, 선물 갭상승 폭이 크지 않았고, 콜옵션은 오히려 개파락 출발했죠. 일단은 뭐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이 정도면 그래도 불안하지만 뭐 지켜봐야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제가 우려했던 모습은 약간 코스닥 시장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갭상승이 좀 과하다 싶은 정도 느낌 좀 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오늘 장중에 쭈루루루룩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어, 콜옵션이건 뭐 선물이건 코스닥이건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쭈루룩 밀리면서 어제 만들었던 양봉과 어제 만들었던 아래 꼬리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요게 이제 오늘 할 일입니다. 어, 아무튼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시장에 관한 얘기는, 기술적인 얘기는 솔직히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얘기가 오늘 오른다는 얘기냐 내린다는 얘기냐 나도 몰라요. 그거 알면은 제가 배팅해서 돈 벌었죠. 지금 상황은 그거다. 지금 상황은 얘가 저점에 대한 지지력 나오는지 보고, 지지력이 생기면은 이제 반등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지지력이 안 생기면은 또 미끄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럼 어떻게 베팅을 하냐, 말씀드렸죠. 뭐 한국 코스피 뭐 30년 40년 역사상 뭐 하락 기간이 지금 세 번째로 길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뭐 싸다, 뭐 차라리 채권 사느니 지금 주식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주식의 가치 자체는 쌉니다. 뭐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 물려도 솔직히 뭐 잃을 게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한 방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FOMC가 그 FOMC가 아니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까지 다시 엄청난 규모로 실시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증시 스케줄이 좀 꼬이는 거죠.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목요일 날 이 FOMC 회의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아무것도 어떤 증시 안전판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이미 금리가 인하가 돼버려 가지고, 뭐라고 할까, 이제는 뭐에 기대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에 기대해야 되나 모르겠어. 일단 호재긴 호재니까 일단 좋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 어쨌든 이제 뭐 남은 건 이제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입을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하고 이제 뭐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 이제 트럼프 입에, 뭐 트럼프나 아니면 문호신 장관 입에서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뭐 백신 개발 이런 거 정도가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대할 건 그 정도. 앞으로 나올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걸 기대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어쨌든간 지금 이 내용은 이건 원래 목요일 날 한국장에 나왔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장들하고 미국 FOMC 그 위원들하고 모여서 이거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수요일 저녁에 지금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수요일까지 가면 시장 박살나겠는데 싶으니까 재빨리 일요일 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실시해 버렸습니다. 좋은 점은 좋게 보자면은 이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은 뭐 결과적으로 평가가 이렇게 되겠죠. 아주 시기적절한 긴급적인 조치였다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거 시장이 박살이 나 버린다면 이제 이런 게 부각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이제 중앙은행이 쓸 카드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약점으로, 그게 이제 시장의 부담감으로 지금 좀 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 그죠? 월화수 불안하지만 목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의 정책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졌어요.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 아저씨는 제로금리를 안 좋아하는 아저씨고, 제로금리 하자는 아저씨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요게 끝이에요. 요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패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주가가 더 빠져도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추가타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불안감으로, 어떠한 불안감, 이제 보험이 없어졌다, 요게 좀 상당히 좀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것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미국 재무부의 뭐 그거밖에 없다. 미국 재무부와 트럼프 얘네의 정책밖에 없다, 남은 거는. 그게 문제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제로가 됐고요. 이렇게 제로 금리가 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의 금융시장의 영향, 어떤 게 있겠냐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국 채권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유럽 채권이 훨씬 비싸고 미국 채권이 쌌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로화로 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의 달러 강세가 있었다. 왜냐? 지난 2년간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킬 때 유럽은 금리를 인상시키지 못했다. 자연적으로 돈은 아무래도 금리가 좀 높고 이런 데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년간의 달러 초강세가 펼쳐졌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2년 2개월 동안 코스피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에 달러 강세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근데 일단 그런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미국이 금리 제로로 인함으로 인해서 유럽과 이제 미국의 금리 차이는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뭐 0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지던 달러 초강세의 흐름은 이제 본격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이번 조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다시 미국에 갇혀있던 돈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줬다는 게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문제는 미국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다 써버렸다는 거. 더 이상 이제 나올 카드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긴 하죠. 자, 어쨌든 그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환율이 또 지금 방전에 12원까지, 이 뭐야 이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환율 24원 치솟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 뭐라고 할까, 시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호재고 신흥국으로 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인지 이게 실제로 유지가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문제란 겁니다. 이게 분명히 호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24원 치솟아,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떠한 뭐 긴급한 뭐를 한다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진짜 겁나 살벌하네요. 방금 지금 이거 지금 녹화 다 됐죠? 이게 차트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지?
이게 정상인가? 호가창을 좀 봐야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 좀 확인 좀 해보고. 이것도 이쪽도 지금 뭐 정상은 별로 아닌 듯. 네, 정상은 별로 아닌 것 같네요. 호가창이 막 박살 났네요. 그죠? 호가창이 그잖아요. 호가창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죠? 이건 뭔 일이 이것도 나고 있긴 나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여기도 정상은 아니다. 어,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궁금하신 건 일단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뭐 한국에서도 뭐 어떤 뭐 금통위 이런 것도 연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뭐라고 하는지 보고 어쨌든 시장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어쨌든 우리 가슴 철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해야 돼요. 지지력 테스트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불안해지니까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고. 미국, 그죠? 미국은 참고로 지금 일단 하한가, 미국은 하한가. 일단 뭐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한가라도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 이게 뭐 진짜 불안해서 이런 게 아니고 요즘 변동성이 워낙 확대가 돼 있다 보니까 어제 10% 올랐으니까 뭐예요? 주식 아무거나 샀어도 최소 10% 15% 먹었다는 얘기니까 10% 15% 먹으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매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세한 거는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장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 잘 보고,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차분히 지켜보자고요. 저점 테스트는 해야 된다라는 게 여전히 제 생각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